18세기 과학이 그냥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세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린 혁명의 불꽃이 됐거든요. 오늘 바로 그 짜릿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 굉장히 기묘하면서도 뭔가 사람을 확 끌어당기는 그런 18세기 그림인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한 남자는 좀 이상하게 생긴 기계를 돌리고 있고요. 다른 남자는 웬 발판 위에 서 있는 여성한테 키스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사람들 깜짝 놀라게 하려는 어떤 파티에서의 장난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진 말 그대로 혁명적인 행동이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 기이한 실험이 대체 어떤 시대에 벌어진 일인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는데 순서겠죠?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죠.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곳은 바로 혁명의 기운이 막 들끓던 18세기 프랑스입니다. 낡은 질서는 무너지고 있고 정말 급진적인 새로운 생각들이 사방에서 솟아나던 아주 역동적인 시대였어요. 이 시기에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세상을 보는 방식을 아예 뒤바꿔버린 아주 강력한 지적운동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계몽주의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신이나 왕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이성, 그러니까 합리적인 생각으로 사회를 새롭게 뜯어고치자는 거대한 움직임이었어요. 이게 정말 맞나? 모든 걸 의심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왕과 교회의 권위는 절대적인가?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성적인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권력도 소수의 귀족이 아니라 다수의 시민에게로 옮겨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쌓여서 결국 프랑스 혁명의 토대가 된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낡은 질서와 싸우기 위한 무기가 바로 이성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무기에 장전할 강력한 탄약, 그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건 바로 과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이라는 게요, 그 당시에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학의 목적이 뭐냐,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뀌고 있었던 거죠. 한번 보세요. 예전에는 과학이라는 게 와, 신이 만든 세상은 정말 위대하구나. 이걸 확인하는 도구에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18세기에 들어서면서 그게 아니라 인간의 행복과 사회 발전을 위해 써먹을 수 있는 지식으로 그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새롭고 중요한 지식이 몇몇 똑똑한 학자들 머릿속에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 대중과 나눌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때 정말 기념비적인 프로젝트가 등장합니다. 바로 백과전서죠. 인류가 그때까지 쌓아올린 모든 지식을 한데 모아서 누구나 펼쳐볼 수 있게 만들자. 이런 정말 혁명적인 시도였어요. 이 규모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그마치 150명이나 되는 저술가들이 2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매달려서 총 28건짜리 방대한 지식의 집합체를 만들어낸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당시 사람들이 과학의 발전에 얼마나 열광했는지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과학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내가 좀만 늦게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고 아쉬워할 정도였다니까요. 그런데요, 이 시대의 지식은 그냥 조용히 책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짜릿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다가가고 있었죠. 마치 한 편의 공연처럼 말이에요. 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과학이 더 이상 소수 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실험실 밖으로 뛰쳐나와서 일반 시민들 곁으로 다가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과학자들이 직접 거리로, 살롱으로 나와서 사람들 눈앞에서 실험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목표는 어려운 이론을 설명하는 게 아니었어요. 와, 신기하다, 대단하다, 이런 대중의 감정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였죠. 말 그대로 과학이 가장 핫한 구경거리이자 살아있는 교육 현장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처음 봤던 그 그림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왜 한 남자가 여인에게 그토록 충격적인 키스를 하려고 했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이 실험의 정체는 바로 전기 키스였습니다.
게오르그 보세라는 교수가 고안한 건데요. 원리는 간단해요. 절연된,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는 발판 위에 여성을 서게 하고 몸에 정전기를 가득 충전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키스하려고 다가갈 때 둘 사이에 짜릿하게 스파크가 팍 튀는 거죠. 사실 이건 심오한 과학적 원리를 탐구하려는 그런 진지한 연구는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당시 상류층 사람들이 모이던 사교 모임, 살롱에서 자, 여러분 놀라운 걸 보여드리죠? 하고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한 아주 멋진 쇼였던 셈이죠. 하지만 이걸 그냥 재미있는 구경거리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쇼는요, 사실 굉장히 혁명적인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전기 키스라는 현상 자체가 자연의 신비로운 힘이 더 이상 왕이나 성직자 같은 소수 특권층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과학이라는 도구만 있으면 이제 평범한 시민, 그 누구라도 자연의 경이로움을 직접 보고 느끼고 이해할 수 있다는 아주 급진적이고 대담한 선언이었던 겁니다. 18세기 과학자들은 지식을 대중에게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오늘날은 어떨까요? 우리에게 어떤 지식이 전달되고 또 어떤 지식은 가려지는지, 그건 과연 누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